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좋은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야권 분열을 노렸다면 극복해야 할 사람은 박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런 주제로 이제 방송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결정되고 온 언론, 유튜버들이 시끄럽습니다. 제가 그동안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이제 보수 우파 유튜버들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 대통령 사면이 결정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느낌은 과관입니다. 물론 이 보수 우파 유튜버들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문맥들이 상당히 불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주체는 윤석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결정되고 동아일보는 이런 사설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사면, 국민 통합과 미래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내용을 잠깐 봤는데 말장난입니다. 사기 탄핵, 제일 앞에 붙어 있는 사기, 거짓말이죠. 이 조작해서, 증거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런 핵심적인 거짓말들을 만들어낸 곳이 거짓말 공장이 조중동입니다. 동아일보의 경우 김순덕 기자가 라스푸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이제 러시아 왕과 라스푸틴에 비교를 했습니다. 이 최순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한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 계기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건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잇몸이 내려앉아서 음식물을 씹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위로 이제 흡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어깨, 척추, 제대로 돌아눕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은 정신건강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죠. 사실 정신만 똑바르면은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완쾌를 하시면은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신이 무너지게 된다면 육체까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어 봐야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오늘은 말씀을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통증, 육체적인 고통을 계속 호소해 왔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교정당국 직권으로 박근혜 대통령형을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검찰입니다.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거부를 했고, 그리고 문제있는 사면을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대법원 형이 확정된 것은 올 1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재인이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 올 1월 이후에 풀어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12월까지 잡아두었습니다. 아마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합의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게 된다면 이 윤석열이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되는데 이제 큰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결정된 뒤에 풀어내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문재인 간에 모종의 딜이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이 이재명을 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나 일부지만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은 문재인이 윤석열을 밀고 있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야권에 보내서 야권 내부에 있는 보수 세력을 괴멸시킨 다음에 야당까지 접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천하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접어두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두면 잡아둘수록 사실은 탄핵 세력, 그리고 윤석열 세력, 그리고 문재인 세력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풀려났습니다. 국민적인 압박이든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대로 둔다면은 감옥에서 이제 옥사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모든 책임을 이제 문재인과 윤석열이 뒤집어 쓰겠죠. 법무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풀어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윤석열은 우리 박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대선 앞에서 이제 사면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격 사면 결정에 당황한 여야, 밑에 오시면은 국민의힘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사실 국민의힘이 가장 당혹스럽죠. 지금 사기 탄핵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윤 후보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박 전 대통령 집행정지를 불허한 것이 아니고 검사장은 형 집행정지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검찰 내부에 형 집행정지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압력을, 외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당연히 반영하겠죠. 그러나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의 석방을 추진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이 말은 핑계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윤석열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윤 캠프가 만약에 이제 윤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이 방송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사실 저거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자,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대한민국의 사기 탄핵 세력들은 탄핵을 어떻게든 정당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로 제거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내란죄를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저러는 겁니다. 이준석, 박근혜 사면 결정, 정치적 평가를 하지 않겠다, 아주 시금방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엄격한 법리가 앞으로 정치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건방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박 대통령 집권 시기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아주 건방진 놈입니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준석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준석, 박근혜 감옥서 날 보며 위안 대결, 이런 발언한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당대표 되고 나서 야,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당대표 돼서 출세한 거 그거나 감옥에서 지켜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어느 패친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분은 기자나 언론인이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함은 가렸습니다. 최순실은 왜 사면에서 빠지는가? 제가 가장 의아한 겁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이 후보 교체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분의 생각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간에 모종의 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면 그보다 먼저 당연히 사면되어야 할 사람은 최순실이다. 박 대통령이 사면되는 마당에 심부름꾼에 불과한 최순실이 사면받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권력자는 살려주고 힘없는 민초는 그냥 교도소에서 썩으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이번 사면되는 대상자 숫자가 1000여 명이 넘는다. 그 숫자에서 최순실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풀려나면 태블릿 증거 조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최순실은 거의 틀림없이 당시 수사팀장 윤석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이미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태블릿 반환 청구를 한 적이 있는 최순실이 사면까지 된 후에는 더더욱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란이 벌어진다면 윤석열 후보의 정직성은 큰 의문에 휩싸이며 결국 후보 교체설이 이제 떠오르게 될 거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태블릿은 최순실 소유물이 아니어서 최순실에게 반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공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수 유튜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면 결정이 되고 나서 보수 유튜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언론사 사설 이런 걸 쭉 봤습니다. 언론사 사설은 사실 볼 가치가 없고 입에 바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는 유튜버들조차 윤석열 캠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환영하는 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을 지지해라, 윤석열을 받아주어라, 용서해라, 이런 주장을 하나같이 했습니다. 야권 통합, 보수 통합,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야권 통합, 보수 통합 중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제3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용서하고 지지를 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한국의 박주영 기자가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평소 정치인에 빠심을 투입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에게는 자기들의 희망을 투사에 바라본다.
보수 유튜버들은 누구나 이제 자신만의 희망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에게 투사를 합니다. 이쪽에서는 야, 윤석열은 이제 친미 반중을 할 것이다. 윤석열 만세. 윤석열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윤석열이 4.15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윤석열 만세. 윤석열이 4.15 진실을 밝히겠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뚜렷하게 반중 친미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희망을 투영하는 쪽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국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희망을 윤석열에게 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당에 뿌리가 없고 내릴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고 모든 걸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후보에게 대통령이 될 만한 리더십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모든 것을 주변 사람 탓으로 돌린다.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윤석열은 국힘당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무슨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국힘당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권은 교체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국힘당 온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국힘당 없애버리겠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넌지시 암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찮고 그냥 외우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모든 걸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설득할 생각도 없고 누구에게 이제 사과를 할 의도도 없고 또 젊은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연설문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가 써준 거 들고 와서 읽고 다 됐지? 그리고 나갑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입니다. 윤만 바라보면 눈에 하트 뿅뿅 켜지거나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극도의 증오나 두려움 때문에 윤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 여기는 이 공포심에 사로잡힌 안타까운 사람들. 자, 윤석열 비판하면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될 텐데 나라 망할 텐데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뭐 저희 방송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윤이 선거운동이든 네거티브에 대한 대처든 뭐 김건희 문제도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발언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스스로 자기를 던져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타인이 도울 리 없고 하늘이 도울 리가 없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보수 우파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윤석열을 찍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탈하거나 혹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이재명을 찍는 그런 이제 이탈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정권은 여러분들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윤석열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유튜버를 보고 그리고 이제 조중동을 보고 했을 때 개탄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은 윤석열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수 우파 유튜버들을 제가 봤을 때 이들 대부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윤석열을 지지해라, 윤석열 지지 선언해라, 그런 식으로 보수를 통합시켜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이 정신이 바른지 안 바른지도 모르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지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윤석열과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5년 동안 이 감옥에서 이제 사실상 고문이나 다름없죠. 남은 인생이 20년밖에 안 되는 분에게 5년이란 세월을 앗아갔습니다. 남은 인생의 4분의 1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10년은 병마로 이제 이 고생을 해야 되죠. 사실상 남은 인생의 반을 이들이 짓밟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이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분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도 모르는데 보수 우파들이 들러붙어서 박근혜는 이제 윤석열 지지 선언해라. 윤석열을 용서해라. 박근혜 대통령은 속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충은 신경 안 쓸 거야. 나라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도 사람이야. 엄마도 사람이야. 이런 이제 글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분입니다. 이런 양반에게 나오자마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나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윤석열에게 비단길을 깔아줘라.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를 해라. 그리고 윤석열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이제 덮고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 탄핵도 덮고, 그리고 이 문재인과 윤석열이 저지른 그 사악한 적폐청산, 그 살인에 가까운 그 적폐청산도 다 덮고 용서하고 무조건 윤석열을 지지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즐비합니다. 뭐 사실상 그들의 이제 이 약간 유피미즘을 동원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박근혜 당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이제 윤석열 앞길에 이 카페트 양탄자 하나 깔아주고 사라져. 이것이 이제 그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자, 이 윤석열 여러분 보십시오. 윤석열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언가 결단을 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박영수 밑에서 온갖 짓을 합니다. 박영수가 시키는 짓은 어떠한 짓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최동욱이 시키는 짓도 어떤 짓도 다 하는 겁니다. 박영수 밑에서, 최동욱 밑에서 대한민국의 전대미문의 부패 사건들이 다 덮여졌습니다. 윤석열은 최동욱 밑에서, 박영수 밑에서 바다 이야기, 부산저축은행 이런 사건들을 다 덮은 인물입니다. 즉 윤석열은 윗대가리의 보호 속에서는 마음 놓고 아무런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영수 특검에서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을 할 때 문재인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무리가 저지른 천문학적인 비리들, 옵티머스, 라인펀드,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드루킹 사건, 이거 다 덮었습니다. 윤석열이가 다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 드루킹 같은 경우는 특검을 통해서 겨우 이 드루킹과 이제 김경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이는 철저하게 은폐하고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 사건이 터졌는데, 조국 사건의 경우 윤석열은 이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국을 친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쳐낸 거죠. 그러나 문재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을 뿐입니다. 자, 조국 이전까지는 문재인 무리의 온갖 비리를 다 덮었습니다. 윤석열은 위에서 누가 힘 있는 자가 울타리를 쳐주면은 그 안에서 온갖 악한 짓을, 사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윤은 리더십이 없다. 바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금수저 망은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 저는 이 윤석열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유에 대해서 한마디를 떠들면은 좀 뽀다구가 나고 복지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러나 평소에 아는 게 없고 제대로 생각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망언이 자동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엠팍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인재 영입 관련해서는 이현주가 말했어. 윤석열은 밥만 처먹는다고. 이거 경선기간 때 이 누웅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인데, 이현주가 어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성시기 때 지지율이 40, 50% 육박하고 홍준표가 이제 4% 이럴 때 윤석열이 이현주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현주를 영입하려고. 그런데 이현주는 만나서 비전이나 공약, 이재명을 어찌해서 이기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윤석열은 만나서 밥만 처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과 사적으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정책 공약 이런 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서 저녁에 밥 먹고 술 먹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남이 써준 A4 용지를 읽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이제 막 뱉는 거죠. A4 용지 읽는 게 끝나면은 다시 밥 먹으러 가고 술 마시러 갑니다. 이게 윤석열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현주에게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왔다. 이 얘기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정권 교체 그 딱 네 글자만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윤석열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 엄청난 시련에 부딪힌 겁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어린 지지를 얻게 된다면 윤석열은 무난하게 대통령이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야권 통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신을 죽음의 세계로 이제 몰아넣었던 문재인은 아니지만 윤석열을 용서해라, 윤석열을 받아주어라. 이 경우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보수 우파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보수 우파 정책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윤석열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김한길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지혜입니까? 이런 애들 데리고 와서 그냥 잡동사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스스로 생각하는 보수파의 비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보수파의 비전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거기에 과연 부합할 것인가, 기여할 것인가, 먼저 윤석열의 정치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할 이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제 조건입니다. 진심 어린 사죄입니다. 윤석열이 적폐청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짓을 했는가 제가 잠깐만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판사 14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14명의 판사 전부 다 무죄로 선고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십여 가지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4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대부분 무죄입니다. 2가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인사, 그리고 전반적인 보수 세력들, 법원에 있던 보수적인 판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군인들도 다 제거하고 김관진, 이재수 이런 짓을 저지른 자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해야 될 이유와 조건, 그것을 누가 만듭니까? 윤석열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가 그 이유와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의 지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박 대통령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온 분입니다. 자, 이런 분에게 갑자기 이제 그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라.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미쳤다고 하더라도 소위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누가 풀어야 됩니까?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넌 감옥에 나왔으니 이제 윤석열 지지해. 그래서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지 마, 갈라치기 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하는 자들이, 돌려서 경고를 하는 자들이 소위 이 틀튜버들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찍어라 이런 얘기 제가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재명은 미친놈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제 투표권이 있다면 저는 이재명을 찍진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윤석열을 찍을 가능성이 높죠. 대한민국에서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탈원전입니다. 저는 기업에 있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탈원전이 지속이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독일의 전기료가 오른 모습입니다. 독일은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경제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전기료가 한 40유로에서 무려 지금 200유로까지 치솟았습니다. 메르켈이 원전을 대부분 폐쇄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독일이 처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제 독일과 같은 길을 가게 된다. 독일은 원천 기술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경우 대한민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국힘당이 정권을 잡는 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나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윤을 씹는다고 여기 와서 욕을 해봐야 표심에 아무 지장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에게 이탈하는 사람은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20, 30대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되나 이재명이 되나 사실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채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정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다시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나 윤석열 캠프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윤석열은 글자 그대로 거의 깡통입니다. 자, 후보를 교체를 하시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국힘당이 정권을 잡고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에게 가서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이유와 조건 즉 진정한 사죄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윤석열 측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위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